감귤에는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모세혈관을 보호해주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비타민 P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귤은 하늘이 내린 종합 감기약이라고 불릴 만큼 겨울철 필수 과일입니다. 감귤 2개면 성인의 하루 비타민C 요구량인 50mg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감귤을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합니다. 감귤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인 베타크립토잔틴이 다른 과일에 비해 특히 감귤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골다공증의 빈도를 낮추어 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감귤을 많이 먹으면 폐경 후 골다공증에 걸릴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감귤에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혈관을 강화하고 비만을 억제합니다. 충북대 약대 이경순 교수는 귤껍질의 혈관 경화를 초래하는 LDL을 감소시키고 필수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키며 비만을 억제하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있어 귤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와 제주대 수의대 이영재 교수팀은 2004년 공동으로 감귤이 비만과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감귤 껍질의 체중 감량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악성종양 성장을 억제합니다. 일본 교토 부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간경변 환자 중 감귤 주스를 매일 한 잔씩 1년 6개월간 마신 환자들은 간암 발생이 전혀 없었으나 감귤 주스를 마시지 않은 환자들은 간암 발생률이 8.9%나 됐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나린진 성분도 풍부한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 감귤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암세포를 파괴하고 체내 중금속 배출도 돕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전립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영동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정병아 교수팀은 2006년 감귤의 페리릴 알코올 성분이 전립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페리릴 알코올 성분은 제주 감귤에 풍부하며 오렌지, 레몬, 버찌, 밀감, 박하 등 주로 색깔 있는 과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서구식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감귤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변비와 대장암 예방,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식욕 촉진 및 피부 미용 등에 매우 좋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특히 아침 식사 메뉴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아침은 오랜 시간 공복이 유지되면서 혈당이 낮은 상태이므로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는데 바쁜 아침 간단히 끼니를 챙겼던 음식이 의외로 혈당을 자극하는 음식이라 매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의 최악의 아침 식사와 대처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얼 우유. 아침 식사로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접하는 시리얼. 곡류를 압착한 뒤 바삭바삭하게 가공한 것을 시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얼은 소화 흡수가 빠른 만큼 혈당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주변에서 쉽게 판매되는 시리얼은 맛있게 먹기 위해 당 첨가가 되어 있어 피하셔야 하며, 만약 시리얼을 먹는다면 가공이 최소화된
100% 통밀, 귀리로 만든 시리얼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당을 높여주긴 하지만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죠. 시리얼과 우유 대신 호밀빵과 홍차로 바꿔보세요. 호밀빵은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호밀빵만 먹을 경우 입자가 거칠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한테는 살짝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혈당에 무리 없는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 소스를 찍어 먹으면 식초가 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먹기 편합니다. 홍차와 곁들이면 홍차의 풍부한 폴리페놀이 인슐린 분비의 정상화를 도와주고 빵과 함께 먹으면 당뇨에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 주스. 과일을 착즙하거나 갈아 마시면 비타민 파괴가 적어 고농도 비타민을 빨리 먹을 수 있으며 노폐물 배출과 체중 감량, 그리고 비타민까지 흡수해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을 즙을 내거나 액상화하면 과일의 장점인 섬유소가 사라지고 위에서 장으로 통과하는 시간이 빨라 흡수도 빨라지면서 혈중 당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단기 섭취 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혈당이 정상으로 되지만 장기 섭취 시 인슐린 이상으로 혈당이 높아져 결국 당뇨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생과일은 과육을 씹어 먹어야 하므로 주스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흡수를 늦춰줍니다. 과일 주스 대신 껍질째 먹는 사과 반쪽과 샐러드를 드시거나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를 드셔보세요. 사과 속 식이섬유는 알맹이뿐 아니라 껍질에도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껍질에는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 성분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만 먹었을 때보다 샐러드를 곁들이면 든든한 아침 식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틴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리코펜과 비타민이 풍부해 고지혈증의 예방과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토마토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 드시거나 토마토를 드실 때 달걀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죽. 흰쌀밥은 자체적으로도 고혈당 음식인데요. 탄수화물이 불로 직접 가열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당 함량이 늘어나 소화 흡수에 매우 용이한 형태로 바뀌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한 밥으로 죽을 쓴다면 가열 과정이 그만큼 늘어나 흰쌀밥보다 혈당이 더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누룽지도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아침으로 섭취할 경우엔 오히려 혈당을 높이게 되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죽 대신 거꾸로 일반식으로 바꿔보세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음식의 종류를 극단적으로 최소화시켜 밥, 국만 드시게 되는데 오히려 위장에 탄수화물만 노출되어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밥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 등을 같이 먹었을 때 위장에 탄수화물이 덜 노출되어 흡수는 더 천천히 되고 혈당은 느리게 올라갑니다. 거꾸로 일반식은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밥, 국, 반찬 순서가 아닌 먼저 다양한 채소 반찬, 샐러드 등을 먹고 두부, 콩 등을 섭취한 이후 잡곡밥, 국을 먹는 방법인데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여 포만감이 느껴져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시켜 주어 당뇨 위험도 줄어들고 비만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스턴트를 먹거나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과일 주스나 죽을 드시는 게 좋으며 혹시라도 굶으실 경우 혈관 질환을 앓는 분들은 공복이 길수록 콜레스테롤 생성이 증가하므로 식사 시간, 식사량, 횟수가 일정하게 유지하며 올바른 식습관으로 관리하셔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